이제 원가 회계를 아마 내일까지 할 건데요. 이 원가 회계를 제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범위는 제일 좁거든요. 근데 나오는 문항은 범위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범위가 좁다 보니까 문제 풀다 보면은 보던 게 또 나올 확률이 좀 높은 파트기는 해요. 그래서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산회계에서 4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에서 5문제 나오거든요. 일단 목표는 다 맞추기. 왜냐면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나마 다 맞출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진짜 쉽게 나올 때에는 암기한 거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해보다는 이해하는 문제가 이해해야 되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다 암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8문제가 나오는데 전산회계는 8개 나와요. 그리고 전산세무는 5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에요. 얘네는 암기가 반, 이해가 반인데 여기는 한 80% 정도가 암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암기 잘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한 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가회계를 좀 볼 건데요. 이 원가회계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거죠.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남.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고 원가회계는 내부에서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내부.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회계는 5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요? 5가지.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가회계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요소라 그래요? 3요소. 그래서 3가지로 되어 있는데 뭐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뭐뭐뭐로 되어 있다고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이 3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물건 만들려면 재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는 뭐죠? 네, 노무비는 인건비예요. 뭐요? 인건비. 그래서 노무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무사가 뭐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노무 관련돼서. 네, 그래서 인건비 관련돼서. 그래서 회사 가시면 노무사 이렇게 쓰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무사 회사에서 해주는 게 4대 보험 신고 같은 거. 네,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문제 발생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저희도 예전에 몇 번 있었는데, 저쪽, 뭐냐, 저 실업급여. 원래 실업급여 자진퇴사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예. 근데 자진퇴사에도 못 받고 일정 기간 못 채워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문제는 많은 회사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또 뉴스에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진짜 있기는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 다녀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채우면 그때부터 이쪽 관리 파트가 갖고 뭐라 그래요? 자기 잘라달라고. 뭐 받을 수 있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근데 실제 있어요.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돈 받는 것보다 놀면서 돈 받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좋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월급이 세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월급이 적으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직원을 채용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받거나 시에서 지원받거나 이런 지원금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는 또 거꾸로 해요. 지원금 끊길 때까지만 써요. 그리고 지원금 끊기면 쫓아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또 뭐해요? 채용해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욕할 거 없어요.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노무사. 예. 근데 이 노무사님들도 좀 나쁘다라기보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이런 걸 올려요. 자진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거 인터넷에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맹이는 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들 밥벌이가 그건데. 네, 그 알맹이 빼고 두루뭉실하게 대부분 얘기하면서 연락주세요 이러죠. 네, 왜냐면 자기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자진퇴사하면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경비는 우리가 회사에서 재료하고 노무비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돈들을 무슨 경비라 그래요? 제조경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원가의 몇 요소라 그러세요? 3요소. 그 다음에 보실 게 추적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무슨 가능성이요? 추적 가능성.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비하고 간접비. 이거 설명은 드릴 겁니다. 요거는 그냥 두 장짜리 보시는 게 더 편해요. 두 장짜리에 그대로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간접비는 추적이 뭐하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김치찌개에 만약에 고추장 넣고 된장찌개에 뭐 넣어요? 된장 넣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 뭐 야채하고 뭐요? 양념류를 넣겠죠. 물하고 기타 등등. 그러면 요럴 때 위에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요. 위에 거를 뭐라 그러냐면 저거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저거. 위에 거를 직접비.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간접비라 그래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직접비는 혼자 쓴 거예요. 그럼 혼자 썼으니까 내가 얼마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고추장 한 통에 10,000원이야. 근데 고추장 한 통 썼어. 그럼 김치찌개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돼요? 10,000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직접비. 잠시만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야채하고 양념하고 물 이런 건 같이 썼죠. 같이 쓴 거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얼마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면 이건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쓴 거를 뭐라 그래요? 간접비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간접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원가 추적이에요. 무슨 추적이요? 원가 추적. 그 다음에 추적이 불가능하다도 요것도 원가 추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직접비 그러면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 되어 있는 거라고요? 특정. 그 다음에 간접비 그러면은 뭐야? 네, 간접비 그러면 같이 쓴 거예요. 뭐 한 거요? 같이 쓴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보실 게 원가 행태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원가 행태. 그래서 원가 행태는 이제 변동비하고 고정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변동비의 뜻이 뭐죠? 네, 바뀌는 거. 변동의 뜻이 뭐예요? 바뀐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은요? 안 바뀌는 거.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변동비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재료비하고 노무비. 우리 물건 많이 만들면 재료비 많이 들어가죠. 맞죠? 물건 적게 만들면 적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원이 많으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죠. 인원이 적으면은요 인건비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재료비가 1,000원이 들어가요. 얼마요? 1,000원. 그러면 제품 10개면 10,000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제품이 50개면 50,000원 들어가겠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 근데 우리가 외울 때에는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총변동비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위당 변동비. 그래서 단위당이라고 나오면 한 개당이에요. 몇 개당이요? 한 개당. 그래서 한 개에 1,000원이면 하나에 1,000원이에요. 맞죠? 10개에 10,000원이면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 50개에 50,000원이면 한 개에 1,000원.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고정비의 대표적인 건 임차료하고 보험료예요. 임차료하고 뭐야? 보험료.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만약에 임차료로 한 달에 우리가 100만 원을 내요. 얼마네요? 100만 원. 그러면 제품을 한 개 만들어도 임차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10개를 만들어도 100만 원. 50개를 만들어도 100만 원. 그래서 어때요? 항상 똑같아요. 안 만들어도 1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장사 안 되면 제일 힘든 게 고정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차피 변동비야 줄이면 되잖아요. 네. 안 팔리면은 재료 10개 준비하던 거 5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직원 한 명 덜 쓰고,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데, 고정비는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여요. 그래서 장사하시거나 뭔가를 하실 때 고정비가 얼마 나가느냐도 중요해요. 왜냐면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작은 데보다 큰 데가 더 망하고 있어요. 왜냐면 크면 클수록 나가야 되는 고정비가 어때요? 크잖아요. 일단 임차료만 해도 뭐 몇천만 원 될 거고. 그래서 총 고정비는 일정해요.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한 개 팔 때 100만 원이니까 한 개에 얼마예요? 100만 원. 10개 팔 때 100만 원이니까 한 개에 10만 원. 50개 팔 때 100만 원이니까 한 개당 나누면 얼마요? 만 원.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게 박리담회예요. 우리 박리담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거예요.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네,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요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왜냐면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그래서 요거 때문에 박리담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백종원 씨가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한 개당 들어가는 고정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가끔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가게 보면은 어떻게 이 가격으로 팔지?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부분 건물주입니다. 진짜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진짜 거기 건물주든가, 아니면 하루에 파는 양이 어때야 돼요?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임차료만 안 내도 내가 나가야 되는 고정비가 줄어들잖아요. 그거던가, 아니면 뭐 다른 집이 100그릇 팔면 우리는 1000그릇을 판다던가. 그거 아니면은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TV에 나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격이 진짜 와 어떻게 저 가격에 팔지 그러면 거의 둘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사기꾼 아니면 건물주.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기꾼은 뭐냐면 진짜 이렇게 해서 많이 팔아먹었대요. 우리 TV 보다 보면 그 정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오후 7시에 하는 거. 네, 있죠. KBS하고 SBS하고 MBC에서 정보 프로 거기 보면은 음식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음식점이 이제 TV에 나가잖아요. 예, 가격이 싸고 장사가 잘 된다로 대부분 장사 잘 되는 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장사 잘 되는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면 그때 팔아먹는데요. 권리금 받고.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팔아갖고는 어떻게 돼요? 망해. 네. 그렇게 해서 팔아먹는 회사들도 있대요, 실제. 예전에 청라에서도 이런 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원래 샤브샤브 집이었거든요. 샤브샤브 집인데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아니었어요.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그 주변에 너무 식당이 많으니까 장사가 아주 잘 되던 데가 아닌데,
사기 쳐서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샤브샤브 1인분에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을 뻥튀기 시킨 거예요. 샤브샤브 1인분에 막 소주가 20병.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해갖고 매출액을 늘려놓은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권리금 받고. 그래서 샀는데 사서 장사를 해봤더니 얘기한 만큼 매출액이 나와요? 아니죠. 안 나오죠. 그래갖고 제보를 해버렸어요. 뉴스에다가 SBS에다 KBS에다. 그래갖고 막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난리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돈 들어갈 때에는 한 번 확인해야 될 거면 두세 번 확인하시고, 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때 뭐 5천원 만원이야 이런 거야 뭐 잊어버려도 그냥 좋은 일에 썼나 보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막 억 단위로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남들이 한 번 확인하라 그러면 두세 번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분도 잘못한 거예요. 영업직 직원 말을 어떻게 믿어요. 사기꾼 중에 가장 사기꾼 중에 한 명이 무슨 직이에요? 영업직이죠. 제가 아까 돈 많이 벌려면 영업직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직은 사기를 안 치면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나쁜 것도 좋은 것처럼. 맞죠? 네, 그래야만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또 물건이 안 팔리니까. 여기서 제일 돈도 많이 벌면서 제일 마음도 아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해서.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네. 남들보다는. 아니다, 남들보다라기보다는 그냥 평균치로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얼굴에 좀 티가 좀 많이 나는 스타일. 네. 그리고 맨날 와이프한테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비상금 다 뺏기고.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못해요. 네. 근데 진짜 돈이 필요하면 영업직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근데 왜 돈을 많이 버는지 아냐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희 부사장님이 저도 몰랐는데 술 먹으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전국에서 백과사전 아세요? 어렸을 때. 지금은 백과사전 거의 없죠. 백과사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대요. 영업직 자기들끼리 막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랭킹 1위였대요. 그리고 그 회사도 스카웃돼서 왔어요. 연봉 1억에. 대부분 영업 잘하면 스카웃돼서 가요. 왜냐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업이거든요. 영업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살 거예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세 가지 설명 더 하고 교재 볼게요.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요건 좀 어려울 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준의 뜻이 뭐죠? 완벽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준변동비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어요. 얘의 특징은 요게 있어요. 기본요금.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택시 타죠? 택시 기본 요금까지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고정비. 근데 기본 요금 넘어간 다음부터는 계속 뭐 하죠? 올라가죠. 맞죠? 네, 그게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비요? 변동비. 그래서 완벽한 변동비는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변동비는 쭉 올라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일정하다가 그 기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요게 무슨 변동비요? 준변동비. 그 다음에 준고정비라고 있어요. 얘는 일정 구간.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일정 구간 요거를 일명 계단형이라고 하는데 요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원 100명당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근로감독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근로감독관의 월급이 만약에 200을 줘요. 얼마 줘요? 200. 그러면 직원 1명부터 100명까지는 200만 원만 들면 되죠. 왜냐면 근로감독관이 몇 명 필요하니까 1명. 근데 100명이 넘어가면은 1명의 근로감독관이 또 필요하죠. 그러면 원래는 200만 주면 되는데 그 구간을 넘어가면은 200이 얼마 되죠? 400. 그 다음에 200명 넘어가면은 600. 이런 식으로 구간에 맞춰서 돈이 나가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준고정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준고정비.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왜 안 나와? 그래서 간혹가다 그래프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요게 변동비예요. 왜냐면 올라가잖아요. 계속 금액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들어가는 재료비는 뭐예요? 상승하죠. 그래서 요거를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 그 다음에 요거를 고정비라 그래요. 왜냐면 고정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요게 준변동비예요. 일정하게 가다가 올라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요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아까 월급 200 준다 그랬죠? 그래서 200만원 주다가 인원이 많아졌어. 그러면 400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얼마 나가야 돼요? 600. 예, 이런 식으로 여기 옆에서 보면 계단 모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네,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얘는 왜 그게 없지? 없네. 그래서 첫 번째 게 무슨 비라고요? 변동비. 두 번째 게 고정비. 그 다음에 준 변동비. 마지막으로 준 고정비.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평소에 쓰던 것보다 이게 반응 속도가 느려서. 그 다음에 이제 공식 2개만 더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있어요. 뭐하고 뭐 있어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요거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까지 있어요.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볼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재료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무슨 원가라 그래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그 만들 재료하고 사람 없으면 물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하는데요. 가공을 하면은 물건의 성격이 바뀌죠.
우리가 바뀌는 걸 전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공을 하려면 일단 재료비는 있다는 전제하에, 재료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비는 빼고 노무비,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사람이 있어야, 가공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공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죠. 뭐 기계도 써야 되고 물도 써야 되고 임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예, 요번 시간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가액의 보시면은요, 제조업은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와 그 다음에 요 재료가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뭐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동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노무비. 그 다음에 기계장치 등의 생산 설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제조경비라 그래요. 무슨 경비요? 제조경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가액의 목적, 그래서 첫 번째로 재무보고 목적이라고 있으세요. 무슨 보고 목적이요? 재무보고 목적. 요게 무슨 뜻이냐면 원가회계에서 이거를 만들어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요게 무슨 뜻이냐면 제조가 만드는 거죠.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가가 얼마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장부를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디하고 이어지냐면 재무회계에서 손익계산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손해났냐 이익났냐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요? 원가. 원가를 모르면 손해났냐 이익났냐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재무보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적이요? 재무보고 목적. 그 뜻입니다. 뜻은. 그래서 원가를 알아야만 이익 났네, 손해 났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통제 목적.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회사 관리를 하려면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알아야만 이게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략 수립 목적.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려고 해도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돼요? 원가가 얼마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물건이 앞으로 많이 팔릴 거고 원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공장을 더 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직원 수를 늘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판매량을 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얼마만큼 더 많이 만들 거냐 아니면 줄일 거냐,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원가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건은 많이 팔리는데 하나당 10원이 남아. 그럼 이걸 몇 개를 팔아야 돼요?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 그럼 이런 것들은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모든 회사가 다 똑같잖아요.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자. 식당도 똑같잖아요. 원가 저렴하게 해갖고 많이 팔면, 비싸게 팔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입장에서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고 뭐뭐뭐뭐 들어간다 치면 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웬만한 거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거는 싼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성비, 가심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땐 되게 나쁜 말입니다. 가성비, 가심비가 결론은 뭐냐면 싸게 많이 주세요. 맛있는 걸로. 이 뜻이잖아요. 맞죠? 근데 싸고 맛있는 집은 솔직히 없어요. 무슨 맛으로 먹는 거예요, 다들? MSG 맛으로 먹는 거죠.
있긴 있는데 진짜 드물어요. 싸고 맛있는 집은. 예, 근데 이건 확실하더라고요. 비싸면 맛있을 확률이 어때요? 높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돌아다녀 본 결과 보면은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훨씬 좀 더 비율로 봤을 때는 좀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비싸면 배고파요. 희한해요. 비싸면 맛은 있는데 양이 적어요. 맞죠?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들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가 TV에도 가끔씩 비싼 집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저 가격에 왜 이렇게 조금 주지? 네. 근데 재료 자체가 원가가 좀 세긴 하죠. 그리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임차료도 어때요? 비싸고 그 다음에 많은 테이블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단가가 어때요? 셀 수밖에 없는 곳들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얻어먹어본 결과 어쨌든 비싸면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략 수립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원가.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맨날 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원가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팔릴 거냐.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안 팔렸을 때에 내가 버틸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돼요. 자금력도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식당들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면서요. 아무리 못해도 매출이 빵원이 나와도 최소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식당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두 달만 매출액이 빵이라고 치면 문 닫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거죠. 내가 하니까 잘 될 거야.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분들 많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돈은 없어. 그러니까 한두 달 안 돼 버리면은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집이 신도시에서는 가까운 거지 신도시에 살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청라 신도시 옆에였었고 지금은 이제 김포 신도시에서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신도시 들어가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웬만한 프랜차이즈점들이 다 있어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예. 근데 그런 데 가서 보면은 근데 장사가 되게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도시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황률이 높아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신도시에 들어가면은 아파트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근데 대부분 자기 돈으로 해요, 은행 돈으로 해요? 은행 돈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자 내느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청라 가서 밥을 한번 먹었었는데 갈 일이 있어갖고 근데 돌아다니는데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몇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파리만 날려요. 대부분 다. 그리고 어떤 쇼핑몰은 되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안에 가보면은 입점해 있는 데가 반도 안 되고 몇 년 지났는데도 원래 몇 년 지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도시들은 희한하게 송도도 잘 되는 데만 잘 되지 조금 벗어나면 송도도 엉망이에요, 솔직히. 저도 송도도 가끔씩 가보는데 그런 거 보면은 신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과대 포장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와, 저 집 7억이래. 근데 7억짜리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뭐 할 거야? 먹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정 몇몇 군데 잘 되는데 빼놓고는 파리만 날리는 데들이 많긴 하죠. 근데 파리 날리면 다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장사해도 똑같을 거예요. 재료를 쉽게 못 버리잖아요. 맞죠? 원래는 내가 생각한 날짜가 되면은 버려야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래된 재료 이렇게 내주면은 그 다음에 또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술집도 잘 되는 집만 잘 돼요. 저도 호프집에서 알바를 해봤었는데 확실히 잘 되는 데의 호프랑 안 되는 데의 호프랑 마셔보면 차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맨날 새벽 3시 되면은 문 걸어 잠그고 사장님하고 둘이서 퍼먹었어요. 왜냐면 이걸 빨리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손님들이 또 흑맥주를 잘 안 먹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데는 또 둘이서 맨날 두세 잔씩 먹고 가고 왜냐면 소비를 해서 새 거를 껴야 손님들이 왔을 때에 맛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잘 되는 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하면 잘 안 되죠. 그게 참 희한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요건 당연한 건데 경영활동 1번에 보시면 구매 과정, 그 다음에 203페이지 2번에 보시면 무슨 과정이요? 제조 과정.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판매 과정.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서 만들어서 뭐예요? 팔아야 되죠. 예, 요게 일반적인 무슨 회사예요? 제조회사. 그 다음에 유통회사는 제조가 빠집니다. 그냥 사다가 뭐만 하는 거예요? 파는 회사. 일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사다가 파냐, 만들어서 파냐. 근데 만들려고 해도 일단 사야 되죠, 재료를. 우리가 자체 조달하지 못하는 이상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필요한 것만 볼게요.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원가에 3요소라고 있습니다. 몇 요소요? 3요소. 그래서 재료 원가하고 노무 원가하고 제조 경비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가라는 말 잘 안 써요. 원가에서도. 그래서 그냥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 무슨 경비요?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기초원가하고 무슨 원가라고 있어요? 가공원가. 그래서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라고 있을 거예요. 가운데쯤에 동그라미 2번에. 요거는 통제를 누가 하냐면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통제한다고요? 경영자. 그래서 경영자가 통제한다 그래서 이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건데 누가 하는 거라고요? 경영자가. 근데 대부분 통제 가능 원가는 변동비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재료비하고 노무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제하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A라는 재료를 쓰는데 A라는 재료가 비싸. 그러면은 다른 재료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 다음에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10명인데 9명으로 줄이거나 11명으로 늘리거나 이런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경영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가능하다,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고, 그 다음에 통제 불능 원가는 대부분 고정비예요. 임차료나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통제 불능 원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사장님이 월세가 비싸대. 그럼 거기 임대인한테 가갖고 월세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가 비싸. 그럼 보험회사한테 가갖고 보험료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해약하세요. 왜냐면 해약하면 우리가 더 보니까요, 이익이니까. 맞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험은 해약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도 좀 알고는 가셔야 되니까. 저도 이거 예전에 한 몇 년 전이냐, 한 6년 전? 6년 전쯤에 알게 된 건데 그 전에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서. 방카슈랑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 은행에서 보험회사 상품 파는 거예요. 네, 이게 방카슈랑스예요. 상품 판매하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돈 벌어서 적금 같은 거 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때 은행에서 자기네 회사 거 안 팔고 보험회사 거 팔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회사 거 파는 거보다 보험회사 거 팔면은 수수료가 더 나와요.
대신 팔아주는 대신. 예. 그래서 그 은행에서 어쨌든 뭐 적금이라던가 어떤 거를 할 때에 걔네들이 팜플렛 같은 거 주죠.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험회사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험회사의 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불입, 10년 만기. 3년 동안 돈 넣어놓는데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네, 10년이 돼야 내가 그 돈을 뺐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뺐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돼요. 왜냐면 보험 상품이라. 아니면 5년 불입, 5년 만기, 5년 불입, 10년 만기. 10년 불입, 10년 만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10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거에 10년 이상 부으면 비과세였거든요. 세금 안 내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뭔가 살 때에도 자기네 회사 걸 팔기도 하지만 예, 다른 보험회사 것도 팔아요. 왜냐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저희 꼬맹이 거 적금을 들려고 와이프가 갔었는데 오빠 이거래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팜플렛.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러고 이제 전화기를 내려놓고 사진을 봤는데 오른쪽 밑에 어디서 많이 보던 마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은행이 아니고 보험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3년 이상 10년 만기 요런 쪽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야 그냥 하지 마. 예, 왜냐면 그 기간을 못 채우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내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보험회사 걸 들지 마시고 그냥 은행 거 들면은 은행은 해약하면 내가 지금까지 낸 금액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해약하면 내가 무조건 뭐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영업 얘기를 하는데 제 영업하시는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당한 적이 몇 번 있어서. 그 중에 한 번 보험으로 당했어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영업하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서 제가 가입을 했어요. 아는 형한테. 근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렇게 좋은 보험 같지가 않아. 그리고 인터넷을 한 일주일 정도 뒤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뒤져봤더니 다순 거짓말이야. 네. 근데 해약할 수 있는 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난 거예요. 그래갖고 보험회사 가갖고 해약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한마디 했죠.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라고. 네. 한 번 더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이제 해약금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까지 90만 원 냈거든요. 세 달치. 12만 원인가 주던데. 원래 그래요 보험은. 네. 아마 그거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그게 원금 회복이 되게 힘든 보험이라. 네. 근데 왜 그런 거를 소개해줘요? 수수료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뭐하니까요? 세니까. 네. 그래서 꼭 한두 번씩은 알아보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한 두세 번 정도 뒤통수 아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쳐요? 아는 사람이 쳐요? 아는 사람이 쳐요. 그리고 핸드폰도 아는 놈한테 당하고 이걸 죽이네 살리네 하려고 전화했더니 제주도로 도망가 있더라고요. 요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보면 되겠구나. 일단 하나만 더 보고 요번 시간 마무리 할게요. 거기 조업도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걸 원가 행태라고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총 변동비는 늘어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 그래서 혼합원가라고 있어요. 무슨 원가요? 혼합원가. 그래서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네, 아까 무슨 요금 있다 그랬죠?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근데 그래프가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추후에. 여기 조업도라고 있죠? 조업도는 생산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조업도의 뜻이 되게 많아요. 생산량, 기계작업시간, 뭐 여러 가지들 많은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뭐 세부적인 내용을 적는 게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조업도 그러면은 무슨 양이요?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많이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분계 어저께 나눠드린 거 있었죠? 그거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